중심을 토대로 하는 도시발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평택이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평택구, 송탄구, 안전구가 되는데 그쪽은 무슨 구가 돼야 돼요? 평화구가 되네. 그죠? 무슨 구가 돼야 마땅해요? 그쪽은 고덕구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런 장기적인 안목, 거기에다가 평택이 지향하는 평택의 발전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봤을 때 평화신도시라고 하는 이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에 좀 이르렀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거기서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요즘에 이제 평택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소사벌지구 문제죠. 소사벌지구는 뭐가 문제죠? 소사벌지구가 어디예요? 저희 동네. 제가 사는 동네가 소사벌지구예요. 저도 소사벌지구라고 하거든요. 왜요? 택시 타면요, 이화지구 하면은 사람들이 몰라요. 예, 이화지구 갑시다 하면 몰라. 어디 가자 그래야 돼요? 소사벌지구에 있는 어떤 아파트 갑시다 해야 금방 알아듣고 가요. 벌써 평택에는 그 지역이 뭐가 됐어요? 그 지역명이 소사벌지구가 돼버렸어. 그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소사벌이라고 하는 게 평택의 상징적 지명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 많이 쓰입니다. 소사벌 레포츠공원도 있고요. 소사벌 미술대전도 있고 소사벌 학원도 있고, 그죠? 하지만 지역과 특정의 어떤 그 공간적 범위를 놓고 지명을 붙일 때는 과연 적절하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럴까요? 소사벌이라는 이름이 어디니까요? 공간적 위치로서는 평택시 소사 1, 2동 앞 들판이 소사벌이거든요. 소사동 앞에기 때문에 소사벌이에요. 그죠? 앞에. 그쪽도 지금 이제 개발 예정 지역이잖아요. 거기는 무슨 지구라고 해야 돼요? 거기는 그냥 소사지구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애매한 문제.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면 그게 납득이 될 수도 있는데 평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지명이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연 소사벌 택지지구라고 하는 지구 명칭이 옳은가? 그러면 왜 LH는 소사벌 택지지구라고 했는가? 이렇게 LH가 정할 때 우리는 뭘 했는가?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름과 같은 것이고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과거 역사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정체성이 살아있죠.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와 같은 그 평택의 어떤 급속한 개발 속에서 이와 같은 지명의 사용이 과연 옳은가? 우리는 어떤 원칙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게 오늘 강의의 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그 평택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지명인데요. 이 지명은 익숙하죠? 그죠? 네. 이 지명은요? 덜 익숙해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지인이 하면? 좀 지질한 동네? 평택하면요? 반짝반짝한 동네? 아, 여기는 도시? 여기는 어디요? 촌동네? 아, 그쵸. 사실 그런 생각 들어요. 지금도 만약에 진위면 쪽에 있는 아이가 저희 학교로 만약에 학교를 왔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럴까요? 걔 보고? 촌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죠? 시골에서. 근데 이것은 적반하장입니다. 역사를 보면 전혀 안 그래요. 그죠? 아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쳐버리는 거죠. 그죠? 그거 알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고대에서 중세까지 진위의 공간적 범위 해가지고 제가 범위를 정해놨나요? 자, 진위라는 이름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봤더니 진위는 일단 범위를 보니까는요. 그러니까 고대 하면 언제죠?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 이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세 하면은 우리가 통상 고려시대까지를 얘기해요. 이때까지 그럼 진위가 어디였냐라고 보니까요. 그 당시엔 진위가 이 진위천이에요. 이쪽이 무봉산 있는 그쪽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진위면 이게 중심지, 무봉산 일대고 이게 이제 봉남리, 진위면의 중심지 그쪽인데 진위가 어디였냐면 이 빨간 줄 있잖아요. 대부분의 이 빨간 줄에서 서탄면까지 해서 이 진위천 북쪽으로 해서 여기 살짝 넘어서 여기 마산이 있죠. 예, 마산이까지 요 정도가 진위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디가 빠져있는지 여러분들 혹시 짐작되세요? 송탄 빠져있고요. 그 다음에 덕암산 남쪽이면 어디예요? 도일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성천까지가 빠져있어. 진이가 넓어요? 좁아요? 대단히 좁아요. 그죠? 콩만 해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어느 면과 어느 면이냐면 진이면하고 서탄면만 진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근데 이 진이가요,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커지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이 당시에는 진이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송촌활달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고요. 연달 부곡, 부곡이라는 게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그 다음에 금상, 이 세 가지 이름 정도로 불렸어요. 자, 그러다가 이 이름이 언제 이렇게 바뀌냐면요. 여러분들 그 고구려 알죠? 고구려가 그 장수왕 때 남하했던 거 아시죠? 어디까지 남하했다 그래요? 평택까지 남하했어요. 안성천까지 남하를 했거든요. 그 757년에 그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펴서 백제를 밀어내고, 그래서 서울에 있던 백제를 웅진으로 공주로 밀어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그게 바로 평택까지예요. 안성천까지 내려왔는데, 자, 고구려가 이 지역을 지배를 하면서 이 지역에 행정구역을 개편을 해요. 그때 진이 현 지역, 과거에 진이라는 지역을 어떤 이름을 붙여놓냐면 부산이라고 붙였어요. 왜 부산이라고 붙였냐면요, 지금도 여러분들 진이면의 중심지가 진이면 복남리라고 하는 동네거든요. 복남리 바로 뒷산을 사람들이 무봉산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바로 뒷산은 부산이에요. 진이항교 뒷산, 거기를 부산이라 해요. 왜 부산일까요? 그 산이 어떻게 됐어요? 뿔쑥 솟은데다가 안에가 소처럼 쑥 들어가 있어요. 네, 소부자잖아요. 이게 소부, 그렇죠? 돼 있는데, 그래서 부산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그곳에 뭘 쌌어요? 성을 쌌어요. 지금 우리가 그 성을 견산리성, 또 복남리성 이렇게 부르는데, 그 성을 쌌는데 성의 이름을 따서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불렸냐면 부성 이렇게 불렀어요. 부성. 그래서 고구려 때부터 통일신라 초기까지의 이름이 부산이었어요. 거기를 부산현 이렇게 불렀어요. 부산현. 자, 그럼 진이라는 이름은 언제 나타났는가? 이때 나타났습니다. 이 연도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신라 경동왕이면 통일신라 때예요. 통일신라 한 중기 정도 되는데, 이때 경동왕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을 통폐합하면서 중국식의 군현제도 체제를 갖춰가요. 그때 비로소 어떤 이름이 만들어져요? 진위라는 이름이 이때 처음 나타나요. 그러니까 진이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사용되면서 몇 년쯤 돼요? 대략 1300년 정도 되는 거죠. 야, 왜 진이라고 했느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기록에도 없네요. 제가 아무리 뒤져, 심지어 조선시대 기록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 진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진이라고 부른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게 상당히 이름 자체를 보니까 어때요? 좀 자기적인 이름 같죠? 근데 아마 진이가 주변 지역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될 뿐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름이 이때 만들어졌다. 이때 진이는 독립된 고을이 아니라 수성군, 다른 말로 수원 지역에 속한 속현이었고요. 고려 때로 넘어와서도 계속 진이라고 불리면서 고려 때 와서야, 고려 명종 때 와서야 간무라는 게 파견돼요. 이 간무가 파견되는 거죠. 속현은 뭐냐면 이 주현이라고 하는 이 중심 고을의 행정적인 어떤 통제를 받는 지역이에요. 통제를 받는 지역인데, 간무는 뭐냐면 정식 지방관은 아니지만 그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파견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면 중앙의 통제가 강화되고 하나의 고을로서의 위상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간무가 파견돼서 중앙 통제가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자, 이 진이가 조선이 건국한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데요. 조선 건국 초에 진이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이게 건국 초에는 충청도였어요. 이게. 여러분들 평택에 오면은 좀 본래 평택이 고향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고향이신 분. 아, 그러시구나. 고향이세요? 비교적 젊으시니까 조금 덜 할 텐데,
그러니까 평택이 고향이 아니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평택 사람들 말씨가 좀 어때요? 충청도스럽죠. 특히 어디로 갈수록? 팽성읍에 갈수록, 또 하나는 어디로 갈수록? 저쪽 서평택, 현덕명이나 이쪽에 갈수록. 왜요? 100년 전까지 거기가 충청도였거든. 충청도 경계고, 또 이 위쪽, 진위쪽 이쪽도요, 충청도 갔다가 경기도 갔다가 왔다리를 조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경계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과거에 보면 충청도 영향이 강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씨가 그러시오, 안 그려, 뭐요? 그러다가 이쪽 안성쯤 위로 오면 그런겨, 저런겨, 그러죠. 말씨가 조금 이렇게 다른 애매모호한 그런 어떤 말씨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런 어떤 그 역사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그 태조 7년, 다른 말로 태조 이성계가 다스린 태조 7년에 경기 좌도로 옮겼고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조선 초기에. 근데 이 진의연이 조선 초기, 고려 시대, 고려 후기 조선 초기에 진의연 쪽으로 뭐가 지나가냐면 한양에서부터 있죠. 저기 충청도 전라도로 가는 큰 길이 지나갔죠. 여러분들 알죠? 삼남? 대로라고 우리가 통상 부르는 삼남대로가 지나가니까 곳곳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관이 있어야 되죠. 그걸 원이라 하죠. 말 타고 가는 사람들이 쉬어가는 걸 역이라 하잖아요. 여관을 많이 두는데 이게 여관도 두고 도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누가 많이 지나다녀요? 높으신 양반들이 많이 지나다녀요. 특히나 평택은 누가 많이 지나다니면 임금님께서 많이 지나다녔어요. 왜요? 온양온천에 목욕하러 다녔어요. 온양온천에. 온천유가로. 온양온천에 뭐가 있었어요? 임금의 행궁이 있었죠. 조선시대 왕들은 왜 이렇게 온천욕을 좋아했을까요? 피부병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리고 요즘에 병이라고 하는 게 어떻다 그래요? 병이라고 그러는 게 물려받는다 그러죠? 체질상. 그래서 그런지 조선시대 임금들이 피부가 별로 안 좋았었는데 온양온천에 온천욕 가는 걸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진입공원에서 이런 분들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접대해야 되겠죠. 접대기가 너무 많이 든 거야. 임금이 한번 뜨면은 몇 명이 움직인다고요? 적게 움직이면 2, 3천. 많이 움직이면 5천 명이 움직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정부가 절반이 움직여요. 임금이 움직이면 대신들이 절반이 잘려진다. 하나는 반절은 중앙에, 반절은 행궁으로 가야 돼요. 왜? 업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온천 가면 하루 온천하고 오는 줄 알아요? 한 달 있어요, 한 달. 그러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 누가 접대해야 돼요? 진입골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접대해야 돼. 이 지나가는 동안은. 그런데 이 골이 너무 작아. 아까 봤지만 진이면 서탄면이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너무 허덕대니까 나라에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진입골의 규모를 키워주자 이렇게 된 거죠. 키워주자. 그래서 세종 14년 물론 세종 6년에도 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한 해에 딱 된 게 아니고 딴 단계적으로 되긴 했는데 이때 어디를 합쳐요? 영신현, 송장 부고, 의시현 일부. 여기서 말하는 부산은 뭐냐면 진이면 뒤쪽에 오산하고 진이하고 그 사이를 부산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쪽. 이 지역들을 떼가지고 어디한테 준 거예요? 진이현에 딱 붙여준 거예요. 그죠? 붙여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이현의 공간이 어떻게 돼요? 크게 확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보면 안 되겠죠. 자, 이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이제 여기는 오산이에요. 용인이겠죠? 그죠? 안성이에요. 그죠? 자, 이 안성천 밑에 팽성읍은 옛날에 뭐 어디였다고요? 충청도 평택현이에요. 그죠? 충청도 땅이에요. 손 못 대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과거의 진이현은 얼마나 했어요? 이만했죠? 그죠? 이만한 진이현을 이만한 영신현을 떼서 여기다 붙여준 거야. 이만큼의 송장부를 떼서 붙여준 거야. 이쪽에 있는 부산을 떼서 붙여준 거야. 이쪽에 있는 의신현을 떼서 붙여준 거야. 해서 진이현의 파이가 이렇게 커진 거야. 커진 거.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죠? 진이면, 서탄면, 송탄, 평택, 그죠? 이 일대가 완전 고동면까지 이 일대가
진위현에 속하는 그 진위현의 공간적인 확대가 있게 됩니다. 요즘에 그 송산 쪽에 있는 일부 선생님들이 그 지명 가지고 이제 거론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역사적인 연원에서 우리가 연원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좀 나오는 거죠. 그죠? 진위가 평택의 대표 지명이 되게 된 것은 바로 이 시기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넘어가서 볼까요? 자, 이거 참